한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인왕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화실. 화공 이휘는 붓을 든 채 멈춰서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달빛이 먹을 갈아놓은 벼루미에 은빛 윤수를 만들어냈지만 그의 화폭은 여전히 백색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휘는 세상의 온갖 화려한 색을 다루는 법을 알았으나 정작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진정한 풍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어디선가 낮게 깔리는 검은 곳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검은 곳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휘의 방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계곡의 물소리처럼 청아했고 때로는 깊은 숲의 바람소리처럼 묵직했습니다. 휘는 홀린 듯 붓을 내려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흐드러진 골목길을 지나 소리가 시작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버드나무가 흐드러지게 늘어진 비밀스러운 정원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휘는 숨을 죽인 채 나지막한 담장 아래 서서 그 선율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연주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이 현을 타고 흘러나오는 듯한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정원 안으로 들어선 휘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만개한 매화나무 아래 한 여인이 단정히 앉아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끝의 감각만으로 현을 튕기고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이 한 번 스칠 때마다 매화꽃잎이 눈송이처럼 그녀의 옷자락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고결해 보였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밤의 정적마저도 아름다운 무늬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현의 울림이 허공 속으로 사라질 때쯤 서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원에 들어온 낯선 방문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듯 놀라는 기색 없이 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소리가 너무도 고와 발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휘의 말에 서령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빛이 좋아 선율을 띄웠을 뿐인데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휘는 용기를 내어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 아래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휘는 자신이 그리는 그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서령은 음악 속에 담긴 삶의 애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령은 문득 휘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공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저 달빛의 향기를 그려내실 수도 있습니까? 소리는 귀로 듣지만 달빛의 향기는 오직 마음으로만 맡을 수 있는 법이지요. 휘는 그녀의 신비로운 제안에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휘는 그 자리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화공은 늘 붓과 먹을 품고 다녔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령이 다시 검은 고를 타주기를 청했습니다. 서령의 손끝에서 다시금 애잔한 선율이 피어오르자 휘는 광기 어린 듯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이 몸을 타고 흘러 마음속에 맺히는 상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먹선은 굽이치는 강물이 되었다가 흩어지는 안개가 되었다가 마침내 보이지 않는 달빛의 향기가 되어 종이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서령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휘의 붓끝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맞춰 자신의 음악을 변주했습니다. 휘의 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음악도 격정적으로 치솟았고 그가 숨을 고르며 점을 찍을 때는 음악도 숨을 죽여 고요해졌습니다. 두 예술가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휘의 화폭 속에서 자신의 소리가 형체를 갖추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향기였고 바람이었으며 또한 두 사람이 나눈 찰나의 인연이었습니다. 긴 연주와 작업이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래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휘는 완성된 그림을 서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달도 매화도 없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차가운 달빛의 냄새와 매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서령은 감동 어린 눈으로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소리의 끝이자 당신 마음의 시작이군요. 두 사람은 흐드러진 매화나무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예술로 소통한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 같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돈된 자세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 밤의 풍류는 제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화공님, 이 인연을 잊지 마십시오. 그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비치 비녀를 뽑아 휘의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정원 깊숙한 곳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휘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이 아름다운 환상이 깨질까 두려워 그저 서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휘는 손바닥에 닿는 비녀의 서늘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달빛 향기 그림을 품에 안고 정원을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풍류란 단순히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여 세상에 없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행위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휘의 그림은 한양 전역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실제 향기가 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실에서도 그를 불렀지만 휘는 번잡한 궁궐보다는 늘 그 밤의 정원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 어떤 작품에도 낙관, 즉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령과 함께했던 그날 밤의 그림만이 진정한 자신의 작품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휘는 매일 밤 검은 고소리를 기다리며 달빛 아래 붓을 들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매화가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휘는 다시 그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곳에는 변함없이 검은 고를 든 서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휘를 보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휘는 붓을 들고 서령은 현을 탔습니다. 달빛 아래 시작된 그들의 풍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설이 되어 후대의 사람들에게 향기로 남은 그림의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